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인플레 공포, 더 큰 위기를 만들다 시작해보겠습니다. FOMC 약발이 하루도 못 갔습니다.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어제 1.75%까지 올라갔어요. 자,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나스닥과 S&P 모두 동반 급락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 금융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환율이 급등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무려 1조 6천억 원 매수를 하면서 장을 떠받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락세 낙폭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히려 대한민국 양반으로 끝났어요. 일본, 중국, 홍콩 모두 다 급락한 채 마감을 했죠. 자, 무엇이 이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했을까요? 먼저 미국 내에서 물가 급등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자, 채권 전문가들이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것 같아. 1년 내 물가 4%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공포가 커졌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여론지수에서도 30년 만에 최고치로 물가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감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또한 어제 긴축 전환 국가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 터키 중앙은행에 시장의 전망치를 깨고 기준금리를 2%포인트 더 올렸어요. 물가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린 거죠. 브라질마저도 물가 상승 압력에 6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도요, 금리 인상 가능 시기를 하반기로 앞당겼어요. 왜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시장의 예측치보다 더 초과해서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이게 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어제 FOMC에서 전 세계 금리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많은 논쟁이 됐던 것이 장기간 지속될 인플레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어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많은 통화량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을 것이다. 아니다. 야, 진짜 인플레가 나오려면은 고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정부의 부양책에 의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그런데 어제 FOMC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근원 PC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요. 2021년 2.2%, 2022년에 2.0%, 2023년에 2.1%로 자, 연준 목표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초과한 것으로 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한마디로 장기적 인플레 전망을 이제 확실시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올 것은 이제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통제를 할까요? 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관리 가능하다고 자신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인플레이션을 볼 때는요, 공급 측 인플레이션과 수요 측 인플레이션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응 가능한 부분은 주로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에요. 간단합니다. 유동성을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FOMC 이후의 월가의 평가는 당장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가능할 것이다. 양적 완화해서 1년에 월 1200억 달러로 채권 매입하던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갈 것이고, 자, 미국 재무부에서는 증세를 통해서 유동성 회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긴축이 일어날 것이고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아까 그 채권 전문가들 이야기처럼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플레이션에 쫓기는 급격한 긴축을 우려하는 부분이죠. 미국에서는 원래 한번 이렇게 긴축이 진행될 때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성장률에 따른 점진적인 긴축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타나 보니까 급하게 통화량을 회수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플레 압력을 통한 긴축은요, 문제를 발생시켜요. 선진국, 신흥국 모두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저금리의 장기화를 믿고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자산가격 변동폭이 금융시장에 패닉을 부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흥국은요, 경기 회복이 나타나기 전에 물가 불안과 긴축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장도 제대로 못한 국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맞은 러시아, 그런데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까지 치솟으면서 예측치를 넘어서고 있죠. 조만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겁니다.
필리핀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왔었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올해 좀 회복하려고 봤더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치솟기 시작하네.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국채금리나 필리핀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려면요, 저금리가 받쳐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것이 경제 주체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틈도 없이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까지 치솟아 버리면은요, 신흥국의 연쇄 위기로 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다시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전에는 실적만 뒷받치되면 문제없다. 물론 그랬어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라와도 각국의 증시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에 쫓겨서 유동성을 급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증시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인플레로 인해 급속한 금리 인상은 더 큰 위기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증시의 악재로 봐야 된다. 그 악재 중 하나가 신흥국 위기가 추가가 된 겁니다. 자, 한국에서도 인플레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급적인 인플레 요인이 굉장히 강했어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있었는데 솔직히 이게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이라 보지 않는 시각이 많이 있고 중앙은행에서도 이거 물가 불안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 이제 근원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해서 통화 정책에 반영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수요 측 인플레 요인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9% 올랐죠. 백화점 매출이 39.5% 급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작년 2월의 소비 침체의 기저 효과도 있지만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 보복 억압 소비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요 측 인플레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축액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돈 좀 써볼까 나서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해외여행 다니면서 해외에서 지출도 많이 늘렸을 텐데 지금은 그게 제한되니까 국내 소비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적 인플레 요인과 수요적 인플레 요인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 저희가 5월 4일부터 많이 달라질 거다.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 한국은행 총재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 지난달 금토일까지만 해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올 물가 상승률 높아봤자 한 1.3%다. 이렇게 수정치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막상 회의록 까봤더니 인플레 우려해야 된다는 금통위 위원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물가 관련 전망들이요, 일주일이 뭐예요? 지금 매일매일 전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줄줄이 신흥국들이 올리고 있고 조만간 선진국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면서요, 가계부채나 자산 쏠림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과연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